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코스피가 4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를 억누르던 이슈들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다 말고 장막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디에 주목하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주식 해결사 출발합니다.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의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강세로 출발했지만 코스피 장 마지막에 탄력 저하되면서 오늘 혼조로 거래 마쳤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핫했던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10조 원. 셀트리온이 10조 원 시장에서 날개를 펼쳤습니다. 피아주사 SC 시장은 10조 원의 가치인데요.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현지 시간 25일 유럽 판매 승인을 획득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램시마 SC는 바이오시밀러를 넘은 바이오 베터로서 바이오시밀러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가 있고요. 곧 130개국 특허가 완료가 되는데 20년 동안 피아주사 시장도 독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오늘 셀트리온 동반 상승했지만요. 장 마지막에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만 상승하면서 0.68% 상승하면서 37,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해시태그입니다. 4연속. 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의 전망이 밝습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선방과 애플 내 점유율 확대 및 환율에 대한 이유라고 합니다. 또 내년 매출액도 좋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기대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3.64% 상승했습니다. 12만 8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뽀로로. 이 뽀로로 생활용품을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KM제약인데요. 이 KM제약의 뽀로로 생활용품이 중국의 대형마트인 벵가드와 이 미니스톱 같은 편의점 등에 입점을 성공했습니다. 특히 벵가드는 중국 내 유통 최대 업체이면서 직영 매장 수가 3,200개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KM제약의 유통망이 중국 동부에만 국한돼 있었는데요. 중국 남부 전역으로 확대돼서 앞으로 매출 증폭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습니다.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2,8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입니다. 무력감 회복제. 직장인들에게 솔깃한 소식입니다. 시티젠 자회사 바이오제네틱스에서 이 무력감 회복제를 출시합니다. 무력감 회복제 리모티브는 스위스 생약인데요. 뛰어난 안전성으로 1년 이상 장기 복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스위스 식약청으로부터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약을 바이오제네틱스에서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판매가 시작됩니다. 이 소식으로 최대 주주인 시티젠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2.2% 상승했습니다. 2,7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주 알아봤는데요. 이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타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함께 오늘 내 종목 꼭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을 정리해 볼게요. 네, 시장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정말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은 장 막판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락에 따른 단기적으로 상단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마다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일장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괜찮다라는 입장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을 억누르는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한 주입니다. 지소미아 관련된 부분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해소가 되었었고 오늘 날짜로 이제 MSCI 재벌 리밸런싱 부분도 해소가 됩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의 뭐 30% 룰 같은 경우도 이번 하락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하게 상승 다시 돌려주는 관점에서 이제 지난주에 단기 급락에 따른 매물출에 따른 조정이 좀 당분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일 것이고 잠시 상승 중에 이제 눌림목 정도의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릴 때 시장 상황을 언론에서는 계속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긴장감으로 불안한 하락할 때는 항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 상승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 증시의 흐름을 보면 그런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매일매일 거의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때 봤을 때 이 차트만 돌려봤을 때 이 구간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한테 이때는 정말 수익 보기 쉬웠겠다라고 물어볼 겁니다. 근데 막상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꾸준히 불마켓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하단 꼭 지켜줘야 될 라인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이유는 상단에 지금 워낙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의 이슈 같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눌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소미아 때 눌렸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도 오늘 상승하다 약간 밀리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2100선과 2120선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흐름을 보시면 장 막판에 밀렸지만 결국 2120선은 지켜지는 모습이 나왔고 이 길장에 혹시라도 눌림을 받더라도 충분히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조정은 아닌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량 종목은 매수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증시의 흐름 속에서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갈까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면서 고민 종목들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제인 캐스터 도와주세요. 네, 뽀상뽀상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해드린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종목 미스터 블루입니다. 매수가가 8,6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4868님의 고민인데요. 최병진 전문가님 어제 급등이 나온 뒤에 오늘 좀 떨어져서 매수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스터 레드이신 최병진 전문가님이 도와주시죠. 네, 제가 에오스 레드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미스터 레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종목 관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드리자면 보유 관점 안내 드리겠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8,500원인데 비중을 축소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만화 제작 업체이기도 하면서 이제 웹툰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루포션 게임즈를 어떻게 보면 설립을 하면서 에오스 레드, 에오스 IP를 가지고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구글 매출 순위를 보자고 하면은 지금 상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점보다는 우선은 단기 모멘텀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급등 같은 경우에는 중국 텐센트에 웹툰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따라 급등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매출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기대 심리가 유효한 점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8,500원 부근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9,000원 이상 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비중을 전량 분할로 매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어서는요,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가 26만 3,600원에 비중 47%, 끝자리 번호 8440님의 고민인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매수가 보니까 너무 높으세요. 오늘 램시마 SC 유럽 허가 소식이 있었잖아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종목에 대한 설명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기술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종목으로 보신다면 제약바이오는 이름 있는 제약바이오들은 거의 뭐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제약바이오 쪽은 뭐 삼성이라든지 SK, LG 모두 지금 대기업에서 뛰어들면서 굉장히 미래가 밝은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름 있는 종목들은 그냥 꾸준히 보유하고 있으시면 결국 올라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만 8,500원이 1차 지지 라인이고요. 14만 8천원까지 내려오면은 저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16만 8,500원 일단 1차 지지선에서도 어쨌든 종목은 지켜주고 있고 지금 사실 이번 고점 20만 7천원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은 기술적인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맞고 조정받고 다시 결국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그냥 중장기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요. 끝까지 보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풀어볼게요. 다음 종목은 대성 엘텍입니다. 매수가가 1,052원에 비중은 안 적어주셨고요. 끝자리 번호 2984님의 고민인데요. 최병진 전문가님, 이 자동차 부품주 찔끔찔끔 오르긴 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현대차나 현대기아차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3분기 실적이 소폭 개선되었고 1분기, 2분기를 본다고 하면은 아직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최근에 급등 모습을 보였던 부분은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엮인 부분이 부각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좀 다시 한번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매도 사인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1,08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꼭 정리 관점을 잡아주시고요.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걸로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고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성 엘텍은요. 지금이라도 정리 관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CJ ENM입니다. 매수가가 15만 2천원에 비중 5%, 끝자리 번호 9151님의 고민인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아이돌 좋아하세요? 네,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아이돌 안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이 조작 소식에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엠넷의 썬바드도 좋아하는데 이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까요? 일단 CJENM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적 부분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흐름도 이에 따라서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을 보시면 꾸준히 지금 2018년도 이후로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로 지금 별로 좋지 않고 이번에 넷플릭스와도 어느 정도 호재가 있었지만 주가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14만 7천원 라인, 지금 바닥권을 잡고 있는 가격대가 바로 14만 7천원 라인인데 아까 큰 추세로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이탈되게 된다면 새로운 바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레이딩 관점을 14만 7천원 이탈되게 된다면 일단은 바로 매도 관점, 지금 매수가가 15만 2천원 선이시면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14만 7천원 이탈 시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켜주는 관점, 그리고 14만 7천원이 지켜준다면 16만 8천원까지 목표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4만 7천원 이탈 시에는 빠르게 손절 관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에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네요. 마지막 종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매수가가 7만 5천원에 비중 50%, 끝자리 번호 4894님의 고민인데요. 최병진 전문가님, 이 DLF 관련해서 좀 시끄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듯이 DLF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은행사뿐만 아니라 관련 보험사도 리스크가 아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도 사인 잡아드리겠고요. 매도가로는 74,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과거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우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조 원대 영업이익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올해 실적을 한번 보면은 올해 실적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적자 전환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를 전환한 시점에서 DLF 관련한 리스크가 또 부각을 받고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7만 원 이하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정리 관점 꼭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자는 관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너스 상담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들어온 문자 전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해결사로 함께 가시죠.